그 오늘은 좀 긴 여정을 떠나야 돼서 긴 여정이라기보다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어, 테마는 유리수의 약간 좀 자극적으로 제가 제목을 뽑으면은 자연수 집합의 개수 있죠. 자연수 집합의 개수하고 유리수 집합의 개수하고 같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자연수하고 정수 집합만 해도 크기가 이제 2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은데 심지어 유리수하고 개수가 같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빌드업을 좀 쌓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미 친숙하지만 기류법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화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제 기류법인데 어, 아마 이제 잘 알고 있는 건데 조금 이제 가급적으로 뽑으면은 우리가 그 인터넷 댓글에 되게 많이 쓰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를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그냥 저 주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게 그냥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없으니까 야, 네 논리대로면은 이래 해가지고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거 있죠. 네 논리대로 이렇다는 거네. 약간 뭐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기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를 입증을 하고 싶어 내가. 근데 그거를 이제 틀렸다는 거를 입증을 하는 방법이 그냥 네 말이 맞다고 치자라고 한 다음에 네 말이 맞다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뭔가 이제 서술을 해요. 그 말이 맞음으로 인해 갖고 자명하게 맞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쭉 서술을 한 다음에 야, 근데 네 말이 맞으면 이것들이 다 성립해야 되는데 어떠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문장을 딱 이끌어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아니야? 이거 되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네 주장이 틀렸겠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를 제가 사실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더러 그러니까 너무 싸워가지고 제가 이제 좀 적당한 그런 거를 잘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욕이 좀 덜 섞여 있는 사실 이거를 어, 네 논리대로면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안 나오고 이건 이제 그냥 이 새끼 논리대로면 이렇게 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잘 나오는데 그거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어 이거 전혀 제가 이거 싸우고 있는 그 막 댓글이 엄청 길어요. 이게 그 댓글의 끝에 있는 건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님 논리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서울 전체가 문제가 없고 어쩌고 뭐 문제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말투가 보이죠. 되게 비꼬는 말투잖아. 그러니까 네 말에 맞으면 이거겠네, 이거겠네, 이거겠네. 와 그럼 뭐 요거겠네. 네가 짱이다. 약간 이게 마지막에 이게 어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한국 대학 위기가 이제 해결되었다. 아니 애초에 없었군요. 하고 이게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막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제 답답하다는 듯한 이제 뭐 이런 걸 했는데 출처가 이제 여기입니다. 교수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잘 노는 사이트인데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잠깐 이제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이번 입시 결과 참 흥미롭군요 해서 막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제가 안 읽어봤어요. 이게 맨 마지막쯤에 있었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님 논리대로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뭐를 쓰고 있는 거다? 기류법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류법의 개념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A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을 때 A 다시라고 치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논리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싸울 때 되게 많이 쓰는데 자기 혼자 할 때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거로 주장하고 싶어. 근데 일단 싸우려면 A 다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없어요. 없으면은 나 혼자 가상의 인물을 세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섀도우 복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막 이 사람 논리를 막 그냥 가상인물을 세우고 막 반박을 해가지고 모순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A가 맞지?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기루법입니다. 그다음 일반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수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일반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추상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어떠한 뭐 스페시픽한 도메인에서 잘 성립하는 메소드가 다른 도메인에서도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냐
요럴 때 이제 쓰는 말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연필의 정의예요. 이게 이제 연필의 정의인데 그 기도구가 아니고 필기도구의 하나, 그러니까 필기도구의 하나고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들어서 가느다란 심을 이제 속에 넣고, 그렇죠. 연필 알죠 다. 겉은 이제 나무로 둘러싸서 만드는데 1565년에 영국에서 이제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인데 연필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요거를 연필이라고 하는데 질문. 이거는 연필인가요? 이거 애플 펜슬이죠. 애플 펜슬은 그럼 이 정의로 치면 연필이에요? 연필 아니죠. 흑연이 없잖아. 점토도 없고. 근데 이거 우리가 연필이라고 할 때 야, 이 이상한 사람아, 왜 이거를 연필이라고 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진 않지. 왜냐하면은 연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 이 애플 펜슬이라는 거에 일반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가게 잡으면은 좁은 정의로만 우리 사용하면은 이러한 거는 우리가 연필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필이 갖고 있는 데피니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데피니션이라고 치면은 이 데피니션에 의해 갖고 자명하게 이끌어지는 어떠한 프로퍼티가 있어요. 성질들이 있어요. 그 성질들을 데피니션처럼 생각을 해갖고 새로운 데피니션을 만드는 거예요. 더 일반적인 성질이니까 예를 들어갖고 필기도구의 하나인데 흑연과 점토에 이제 혼합물을 구워 만들어갖고 뭐 요런 거를 하면은 그 연필을 어떠한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써서 글씨나 그림 같은 거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성질이야 사실은. 연필의 정의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종이에다가 뭐를 그리는 거는 볼펜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고 이제 필기구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필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성질이에요. 연필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연필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제 요즘 시대에는 연필 쓰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이제 필기도 그 종이에다 하는 사람 없고 태블릿에 다 하고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좀 확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치면 이제 연필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연필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데피니션 말고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뭐그 something 물체 위에 내가 이제 필기를 목적으로 기억을 목적으로 뭔가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적을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하는 사람 나름입니다. 근데 이게 그 되게 많은 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나는 여기다가 그 아이패드에다가 손으로 이걸 내가 뭐 그릴 수 있다. 그럼 네 정의대로 치면은 이거 손가락이 연필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건 사람마다 또 다르거든. 손가락을 연필로 인정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손가락을 연필로 인정한다면은 이 연필의 넓은 정의에 의해서는 애플 펜슬이 있고 그냥 손가락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우리 개념이 똑같지 않은데 어떠한 이제 정의에 의해서 그게 똑같이 될 수도 있고 아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어떠한 그러니까 신체에 붙어 있는 거는 뭐 제외하고 뭐 그런 필기구로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것들을 인정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막 이제 계속 막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이거는 충전이 되어 있을 때는 쓸 수 있는데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 쓸 수 없지 않냐. 근데 연필은 언제 항상 항시에 내가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쓸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규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일반화 갖고 더 큰 개념으로 만들 때 뭔가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누구를 찾아가죠?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아 내가 이제 뭐 스티븐 잡스라고 치면은 이런 거를 이제 연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런 연필이 지금 갖고 있는 좀 좁은 정의가 아니고 좀 더 이제 뭐 이러한 필기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내가 적용을 하고 싶은데 뭐 이제 괜찮은 그런 논리나 문장이 없을까 이런 거를 좀 자문을 구하려고 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적당한 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긍하고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학으로 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개념을 추상화하거나 일반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개념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나이브한 개념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이제 논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만들 때 보통은 많이 하는 게 그 정의 있죠. 원래 갖고 있는 우리 데피니션이 있고 거기로부터 유도되는 어떤 성질들이 있잖아요. 그 성질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의하고 거의 동급으로 그러니까 동치관계로 쓰일 수 있는 어떠한 거를 끄집어 와서 그거를 마치 새로운 정의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테크닉이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자,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카디널리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합의 숫자라는 개념을 세는 개념인데 숫자에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왜 하고 싶냐면은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논리 전개의 마지막 끝이 뭐였냐면은 되게 이제 이해하고 납득할 수는 없지만 유리수가 갖고 있는 무한계의 개수하고 무리수가 갖고 있는 무한계의 개수하고 뭔가 그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갖고 있는 무한은 더해봤자 0을 계속 더해봤자 유리수 개수만큼 무한을 더하면은 0이 되는데 그게 이제 무리수 개수만큼 더하게 되면은 뭔가 길이가 생긴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무한대이지만 그 똑같은 무한대도 급이 있고 유리수가 갖고 있는 게 그냥 무한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고 무리수가 갖고 있는 것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두 집합의 이제 숫자를 어떻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리수는 유리수의 개수보다 훨씬 많아 라는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숫자에 대한 비교라는 거는 유한일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는 7개보다 더 작은 수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비교를 할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숫자가 파이나이트 할 때는 되게 명확한데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집합이 무한계가 있고 어떤 집합이 무한계가 있으면은 그 무한계하고 무한계의 집합 중에 어떤 숫자가 더 커라고 하면은 야 얘도 무한이고 얘도 무한인데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냐? 라는 게 이제 사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억정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정의를 하고 싶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리수가 갖고 있는 무한의 숫자랑 무리수가 갖고 있는 무한의 숫자랑 비교를 하고 싶고 비교 결과 무리수가 더 크네요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수라는 개념을 일반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논리를 좀 봅시다. 일반화한 개념이 이제 카디널리티인데 여기 이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일단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의를 만들었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정의하기 까다로운 그 대상에 대해서도 잘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했으면은 뭐 이제 손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필기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흑연심이 박혀있는 그 연필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정의상 연필이 맞아야 되고 새로운 애플 펜슬 같은 것도 우리가 연필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수가 맞는지 보기 위해서 뭐 A라는 집합이 2, 4, 6이라는 게 있으면은 요거에 이제 카디널리티라는 거는 그냥 3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원소의 숫자가 3개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A라는 집합이 자연수 집합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1, 2, 3, 4하고 쭉 있어요. 자연수 전체 집합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수 전체 집합에 대한 A의 이제 카디널리티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그냥 무한대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뭐 유리수나 무리수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지금 기억할 거는 카디널리티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개수라는 개념의 좀 더 일반적인 버전인데 어떤 부분에서 일반적이냐면은 유한집합일 때는 그냥 개수가 맞아요. 근데 무한집합에서는 좀 더 이제 다른 복잡한 로직에 의해 갖고 그 숫자가 이제 결정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유리수죠. 유리수에 대한 이제 요렇게 그 절대값 기호를 쓰면 이게 카디널리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가 갖고 있는 개수 비슷한 거.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유리수의 여집합이니까 무리수가 갖고 있는 개수 비슷한 거.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원래 이제 질문대로 하면은 아니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면은 이제 좌변 우변 다 무한대니까 크기 비교를 어떻게 좀 정의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개수라는 거에 대한 성질을 좀 살펴보기 전에 약간의 이제 예비 학습이 필요한데 그 함수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이 아마 사실 거의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어, 요런 거를 이제 그 바이젝션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젝티브 펑션이라는 거는 x에서 y로 가는 화살표가 이제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매칭이 되는 거, 숫자가 이제 똑같이 매칭이 되는 거고, 이게 뭐 그 인젝션 혹은 이제 인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 이제 한국말로는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x에서 이제 y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x에 있는 그 값이 다르면은 이 y가 받는 화살표의 값도 반드시 이제 달라야 하는 이제 그러한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온투라고 하죠. 그 위로의 함수라고 이제 한글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치역 이꼴 공역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아마 이거 그 고등학교 어딘가쯤에 배웠을 거예요. 그쵸. 함수의 정의 막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그냥 이거 잠깐 그냥 용어로 좀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용어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그 왼쪽 라인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은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subjective, injective, bijective. 그 왼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한 게 전사, 단사, 전단사. 이게 무슨 그 저보다 윗세대 교육 과정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사라진 용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편해요.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거나 요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바뀐 가정으로는 요렇게 합니다. 이 저도 이제 요 바뀐 가정으로 배워갖고 이쪽이 좀 더 편하기는 한데, 사실 이게 그냥 전사, 단사, 전단사가 이게 좀 옛날 용어긴 하지만 이게 좀 더 그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깔끔한 것 같아요. 전사를 이제 온투 펑션이라고 하고 단사를 이제 원투원이라고 하고, 그런 전단사는 온투이면서 이제 원투원이니까 원투원 앤 온드라고 온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원투원을 번역하면 1대1 함수가 되고, 온투를 번역하면 위로의 함수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이제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를 번역하면 이제 1대1 대응이 돼요. 요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냥 되게 간단한 성질들, 어떠한 함수가 이제 전사 함수이고 단사 함수이면 전단사 함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면은 내가 전단사 함수라는 거를 어떠한 펑션 f가 전단사 함수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뭐를 하면 돼요? f가 전사 함수이다를 증명하고 f가 단사 함수이다를 증명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어렵나? 요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이게 우리 숫자에 대한 개념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인젝티브 펑션이 존재한다면은 집합 x는 집합 y보다 크기가 작고 서젝티브 펑션이 존재하면은 반대가 됩니다. 요게 이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 그림을 보면 사실 간단해요. 자, 여기 이 인젝션이 존재하면 당연히 이제 집합 x가 집합 y보다 크기가 작아야 되겠죠. 원소의 숫자가. 그 다음에 전사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러니까 온투가 이제 존재하려면은 당연히 x가 숫자가 더 많고 y가 숫자가 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라는 그 숫자랑 관련을 해볼 때 온투인데, 그러니까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으면은 일단 x가 더 많아야지 이게 성립을 하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그 지금 성질 2에서 딱 보니까 만약에 그 x에서 지금 y로 하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유한일 때는 x하고 y하고 원소수가 뭐다? 똑같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사일 때는 요게 성립하고 단사일 때는 얘가 성립한다 그랬잖아. 전사일 때는 요게 더 커. 단사일 때는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근데 전사이면서 단사야. 그럼 이게 성립하면서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 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두 집합에 대해 갖고 그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가 만약에 존재하는 것을 밝힌다면은 두 집합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성질 1, 2를 그냥 잘 살펴보니까 집합 x에서 집합 y로 향하는 바이젝티브 펑션이 만약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은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유리수 집합이랑 무리수 집합이랑 카디널리티, 그러니까 카디널 넘버가 다르다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는 뭐를 보이니까 이게 되게 막연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이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보이지? 이게 또 이제 고민이죠. 기루법을 쓰면 됩니다.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인 적으로 쭉 이끌어낸 다음에 틀렸지 이거를 찾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지금은 요거를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면은 숫자가 같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수를 세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갖고 좀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유리수 집합의 카디널리티,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의 개수하고 자연수의 개수하고 이제 똑같은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고자 합니다. 자, 자연수 집합의 개수하고 유리수 집합의 개수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된다 그랬죠? 자연수 집합에서 유리수 집합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는 거로 보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요건데 이거를 사실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바로 이제 떠먹을 수는 없고 일단 유리수 집합, 뭐 무리수 그 자연수 집합 이런 거부터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카디널리티라는 그러니까 숫자 있죠. 무한의 숫자라는 개념이 약간 이제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자연수 집합의 숫자를 내가 어떤 뭐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도 자연수는 이제 양의 정수에서 0 빼고 그냥 1, 2, 3, 4 이런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수 전체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에 딱 봐도 뭐예요? 두 배죠, 두 배. 숫자가 두 배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 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치면은 그러니까 2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의를 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정의하면 좀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은 자연수 집합이랑 양의 정수의 집합이랑 그러니까 비음인 정수 그 집합의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은 자연수 집합은 1부터 시작하고 양의 정수는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양의 정수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게 거의 이제 다 똑같고 원수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숫자를 같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플러스 1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애매하죠. 왜냐면 이걸 플러스 1이라고 놓는 순간 원수 두 개 넣으면 플러스 2라고 해야 돼. 그럼 너무 지저분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한이란 개념은 뭐 플러스 1, 플러스 2 같은 거는 가볍게 뭔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느낌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무시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무시하면 안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복잡하죠. 아무튼 이제 그거를 함수의 존재 유무로 판단을 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일단 기본 예제 유한집합이네요. 너무 쉽다. 자 x라는 거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 y라는 거는 2, 4,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적당한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1을 2로 매핑시키고 2를 4로 매핑시키고 3을 6으로 매핑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함수죠. x하고 y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꼭 수식 형태가 아니어도 입력이 뭐면 출력이 뭐고 입력이 뭐면 출력이 뭐고 이렇게 그냥 매핑만 잘 시켜도 일단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어떠한 함수인지 좀 살펴보죠. 자, 1번 질문. 함수는 이제 정의역에 있는 값이 다르면은 함수 값이 모두 다른가? 이거는 단사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쓰면은 x에 있는 모든 원소 a, b에 대해 갖고 a, b가 이제 다르면은 fa는 fb하고 다르냐? 당연히 다르지 않나? 얘하고 얘하고 다르면 얘하고 얘하고 다르고 그쵸? 얘하고 얘하고 다르면 얘하고 얘하고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1번 질문은 패스. 그러면 1번 질문이 패스했다는 건 뭐예요? 단사함수다. 일단. 그쵸? 공역 이꼴 치역인가? 그러네. 얘가 치역인데, 얘가 공역인데 치역은 요거니까 치역 있고 공역이네. 그렇죠? 화살표로 다 받으니까. 그러면은 전사함수죠. 그러면은 F는 전단사 함수가 되죠.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X하고 Y는 카디널리티가 똑같다. 맞죠? 당연한 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예제예요. 똑같은 예제인데 뭐만 다르냐면 점점점만 다릅니다. x는 1, 2, 3 이렇게 해갖고 쭉 있는 거고 y는 2, 4, 6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자연수 집합, y는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수 집합이랑 짝수의 집합이랑 크기 비교를 하면은 직관적으로는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연수 집합이 2배만큼 많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정의에 따르면은 F1은 2가 됩니다. 그렇죠? F2는 4가 되고 F3은 또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FX는 EX라는 관계를 만들었고 내가 펑션을 정의했다고 칩시다. F4는 8이고 이렇게 계속 쭉쭉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자, F는 단사함수인가? 자, 요거로 보면 된다 그랬죠? 임의의 X에 서로 다른 두 수를 딱 갖고 와요. 그럼 FA하고 FB가 이거는 정이잖아요? 단사함수에. 이게 성립하냐? 성립하죠. 이거 성립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얘하고 얘하고 다른 숫자를 갖고 와갖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1번이 성립하기 때문에 F는 단사함수.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성립하기 때문에 F는 온투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y는 2, 4, 6 이렇게 했는데 여기 화살표로 다 봤잖아. 그러니까 공역 이꼴 치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f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는 ex라는 소리잖아. 이거 그냥 1대1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논리대로 치면은 x에서 지금 집합 y로 가는 전담사 함수가 존재하므로 집합 x하고 집합 y의 카디널리티가 똑같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 이꼴 짝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제 인정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게 그 생각을 좀 뭐지 그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하지 말고 약간 그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내가 이거를 인정하기 싫다. 그럼 인정을 안 하면 돼요. 누가 칼 들고 막 와가지고 여러분들 협박하면서 이거를 인정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이거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무한의 급을 나누고 이러한 것들의 숫자를 세워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우리란 말이야. 수학과 이제 그 엄청 이제 잘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쳐갖고 이럴 때 이제 무한집합의 수를 내가 카운트하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카운트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을 때 이러한 방식대로 하면은 원래 집합의 수라는 거는 그 집합 둘 사이에 가는 어떤 함수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이었지 원래 그 집합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개수의 본질이 아니고 그 개수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이었어요. 그렇죠? 집합 x가 집합 y보다 숫자가 이제 더 많다라는 거는 이제 온투가 존재한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질이었잖아. 근데 이게 사실 유한집합에서는 거의 대등한 동치관계라고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요 성질을 꼭 찍어가지고 이거를 일반화시키자. 그랬고 이 성질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집합의 개수가 같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하자라고 우리가 자문을 구한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가 안 하면 돼. 근데 우리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리수의 숫자하고 무리수의 숫자하고 좀 다른다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야 이게 어떻게 똑같냐 아무리 봐도 이건 똑같을 수가 없다 자연수하고 짝수의 숫자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마치 이런 질문이랑 비슷합니다. 내가 이제 연필이라는 거를 일반화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애플 펜슬도 연필이 되고 내 손가락도 연필이 됐어. 그럼 이제 애플 펜슬이 있고 내 손가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똑같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인정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안 하면 돼요. 그 대신 다른 정의를 찾아오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인터벌을 잡아요. 실수해서 어떤 인터벌을 딱 잡아갖고 그 인터벌 안에 자연수의 숫자하고 자연수 중에 짝수의 숫자를 세. 그래갖고 나 그 비를 이거에 대한 숫자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합리적일 것 같죠. 근데 언뜻 보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인터벌 음수가 포함되게 만들면은 약간 애매해질 수도 있고 자연수에 대한 개구간과 폐구간을 약간 또 겹치게 잡으면은 그 숫자들이 딱 2배가 안 되고 막 또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이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일단 모순은 없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자연수 집합 n의 카디널리티를 우리가 뭔가 어떠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숫자를 RF0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집합의 숫자는 이제 요게 돼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기호로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짝수인 자연수 집합은 얘하고 개수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짝수인 자연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RF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홀수인 자연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도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정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당연히 짝수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짝수가 이거인 건 아까 우리가 실컷 했었고 짝수가 이거니까 홀수도 당연히 이거겠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건 이제 당연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자연수 집합의 카디널리티하고 그 다음에 0과 자연수 집합 두 개를 합친 거 그렇죠? 요거에 이제 카디널리티를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뭐를 비교?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둘 다 RF 제로가 되는데 그거를 보이려면은 자연수에서 0으로 가는 0 플러스 이제 자연수가 이제 되는 그 원투원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 보이면 되죠. 이걸 연습 삼아서 잠깐 해보면은 너무 쉬운가? 생각할까? 함수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x 요거는 이제 자연수 집합, 요거 y 요거는 이제 정수 집합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 2,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x-1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전사이고 단사함수니까 전단사함수가 되고 그래갖고 얘하고 얘는 숫자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인정을 하기 싫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느낌을 약간 제가 무식하게 표현하면은 RF 제로를 두 배를 해도 RF 제로가 돼요. 세 배를 해도 그러니까 상수배를 해도 RF 제로가 되고 네 배를 해도 RF 제로를 해도 여기에다가 뭐 원소 몇 개를 더해도 RF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되게 특이하거든요.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그 속성상 무한집합 본인 자신이랑 카디널 넘버가 똑같은 진 부분집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떠한 무한집합, 자연수라는 무한집합이 있어. 그러면은 이해 배수들, 그러니까 짝수들만 딱 모아놓으면은 본인의 카디널 넘버하고 그 짝수들의 카디널 넘버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한 집합이 존재를 합니다. 내가 그 짝수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 2의 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4의 n이라는 집합을 또 잡아가지고 진 부분 집합이죠. 진 부분 집합인데 본인이랑 카디널 넘버가 똑같은 집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집합일 때는 절대 죽었다 깨어도 불가능한데 무한집합만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집합이라는 거를 디파인할 때 그냥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 이렇게 디파인할 수도 있는데 이 특징을 그냥 정의로 삼아갖고 자기 자신이랑 카디널 넘버가 똑같은 진부분 집합에 존재하는 집합일 경우 이거를 우리가 무한집합으로 정의하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죠. 좀 더 이제 명확하고 일반적인 기술이 되겠죠. 아무튼 이제 무한집합의 정의가 이제 요렇다는 것까지 이제 나왔으면은 이게 그 RF 제로를 두 배, 세 배, 네 배 해도 RF 제로가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납득이 되죠. 자, 일단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n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은 임의의 유한집합 있죠. 임의의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원소의 수가 그러니까 뭐 A1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떠한 함수를 잡는데 함수에 내가 뭐 1을 A1로 잡고 이렇게 그냥 잡아요.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n까지 쓰고 그 다음에 1 옆에다가 A1, A2 뭐 이렇게 해서 쭉 써요. 그 다음에 거기를 그냥 다 매핑 규칙으로 만들면은 그러한 F는 뭐예요? 전사이면서 단사이니까 전단사 함수가 되죠. 그래요? 그래서 그 A의 이제 크기를 구해보면은 결국에는 1, 2 이러한 이제 함수하고 A1이랑 A2 그러니까 A1이 뭐 4가 이건 뭐 배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집합이니까 원소를 이렇게 해서 AN까지 쓰면은 이 집합의 크기하고 이 집합의 크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 집합의 크기는 n이죠. 1부터 그냥 n까지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크기가 이제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쓸모없이 유한의 케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원소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무한집합의 원소들을 쭉 나열해 갖고 그걸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런 순서로 쭉 하나씩 세요. 그래가지고 그 B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를 그렇게 다 셀 수가 있으면은 그런 거는 자연수하고 숫자가 이제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짝수의 집합 있죠. 짝수. 짝수의 집합을 자, 1, 2, 3, 4, 첫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있고, 짝수는 이제 2, 그다음에 4, 6, 8,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전담사 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집합 B를 결국에는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어갖고 이쪽으로 매핑이 이제 된다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다 이제 다르게 생기는 게 되니까 그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함수 F를 찾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이 집합이랑 숫자가 이제 똑같다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한의 케이스를 좀 확장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집합들은 그 어떻게 보면 의미로 셀 수 있는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카운터블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수는 카운터블 셋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연수하고 숫자가 똑같은 어떠한 집합들은 다 카운터블 셋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장할 거는 자연수 집합의 수하고 유리수 집합의 수하고 똑같다라는 거니까 자연수는 카운터블 셋이 됐잖아요. 그럼 유리수 집합은 뭐가 돼야 돼요? 카운터블 셋이 돼야 되겠죠. 즉 유리수는 셀 수 있는 집합이에요. 근데 무리수는 셀 수 없는 집합이 되겠죠. 이 논리대로만. 요거는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마지막 드디어 유리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얼마인가? 요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을 생각해 볼게요. 이거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위키에서 긁어왔습니다. 자, 1.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이러한 그 수직선이 있거든요. 저 여기는 이제 1, 네, 여기도 이제 1, 여기도 2, 네, 여기도 2, 네, 여기 3, 여기는 3.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1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x축을 그냥 분모에 쓰고 y축을 분자에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러면은 뭐가 되죠? 1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점은 2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격자를 다 찍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2, 3, 4 이렇게 x축이 쭉 가고 이렇게 이제 y축이 여기는 1, 2, 3, 4 이렇게 쭉 가면은 이러한 식으로 숫자들을 다 찍었다고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숫자가 n이라고 치면은 여기 있는 숫자는 뭐가 되죠? n의 스퀘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뭐만큼 있어요? RF 제로만큼 있죠. 자연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RF 제로에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곱하기 2를 하면은 그대로 RF 제로가 됐잖아요. 플러스 3을 해도 그대로 RF 제로가 됐죠. RF 제로를 제곱하면 이제 뭐가 되겠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숫자들이 다 있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은 일단 양의 유리수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의 유리수는 n분의 이제 n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개를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임의의 자연수가 이제 포함된 유리수를 이제 다 커버할 수 있죠. 물론 중복되는 게 있겠지. 중복되는 게 있지만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뭐지? 잠깐만요.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이제 펑션을 정의를 할 건데 요거 있죠. 지금 정의역이 1이면은 x가 1이면은 y를 요거로 매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그다음에 x가 이제 2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x가 3일 때는 이렇게 매핑을 해요.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매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x라는 집합이랑 y라는 집합을 쓸 건데 x라는 집합이 이제 1, 2, 3, 4 이렇게 집합을 써놓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얘 1 나누기 1, 그 다음에 2 나누기 1, 그 다음에 1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게 되면 몇 개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1, 그 다음에 2에서 3, 4에 대응하는 거는 3 나누기 1, 5에 대응하는 거는 2 나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요. 그러면은 일단 y라는 집합은 유리수 집합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죠. 양의 유리수 집합을 0 빼고 다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x라는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를 이제 잡을 수만 있으면은 x하고 y는 숫자가 똑같다. 그러니까 카디널 넘버가 똑같다라는 논리를 만들 수 있겠죠. 일단 전사인지 보면은 당연히 이제 x가 x 값이 이제 서로 다르면은 서로 다른 y가 매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단사예요. 그 다음에 모든 양의 유리수는 여기 있는 x에서 어딘가에서 나온 화살표를 받죠. 그러니까 온토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전사이면서 단사니까 전단사 함수가 돼요. 그 말은 얘하고 x하고 양의 유리수하고는 카디널 넘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유리수의 카디널 넘버는 RF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음의 유리수의 카디널 넘버는 RF 제로가 되겠죠. 양의 유리수랑 음의 유리수를 합치면 당연히 RF 제로가 되겠죠. 그 두 배를 해도 RF 제로가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0까지 합치면은 뭐 합쳐봤자 RF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 전체의 카디널 넘버하고 자연수의 카디널 넘버하고 지금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연수의 개수하고 유리수의 개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이제 좀 무식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노테이션을 좋아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RF0하고 1을 더하게 되면은 그냥 RF0가 돼요. 2를 곱해도 RF0가 되고, 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그 유리수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의 숫자고, 자연수의 이 격자들을,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자연수가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연수가 쭉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야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요런 거를 이제 다 합치면 RF 제로가 되고 요런 거를 이제 다 합치면 RF 제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격자들 있죠? 격자들은 요만큼의 숫자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만큼의 숫자가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도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웬만하면 다 이제 RF 제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달라지는 게 2에 요거는 숫자가 달라요. 요거보다 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수의 숫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유리수의 숫자 있고 자연수의 숫자 있고 뭐 양의 정수의 숫자, 음의 정수의 숫자, 양의 유리수의 숫자 이런 거는 다 이제 숫자가 똑같은데 여기서 그 실수의 숫자를 이제 세려고 하면은 숫자가 이제 달라진다. 카디널 넘버가 달라진다. 라는 게 이제 다음 시간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